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당 논의는 지역 주요 현안인 만큼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분도 정책에 대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의 친문이 첫 재판의 쟁점이 됐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둘로 나누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의 역점 사업,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담 부서까지 꾸리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선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견을 보이며 정책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석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물며 70년 동안 이 대치된 남북 상황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이나 또 환경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피해본 우리 북부 주민들께 대한 피해 보상해 주는 것도 이 일에 제가 깊은 관심과 확신을 갖게 되면서 경기 북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경기 북도 신설, 도안에선 30년 넘게 논란인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1987년 13대 대선 때 민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걸 시작으로 1992년 대선에선 김영삼 후보가 내걸었습니다. 2004년 총선 땐 여야 공통공약이었고 국회에선 지금도 단골 입법안으로 등장합니다. 경기 북부 인구는 2000년 222만 명에서 올해 355만 명까지 증가했지만 경기도 전체 인구가 1359만 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남부 인구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RDP, 지역 내 총생산 차이도 확연합니다. 경기 북부가 차지하는 GRDP 비중은 10년간 18.5%에서 17.6%로 1%포인트 감소했는데 남북부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걸 방증합니다. 도내 1인당 GRDP는 남부 1,440만원, 북부 2,500만원, 북부는 남부의 60% 수준입니다. 도민들이 생각하는 남부와 북부의 핵심 키워드는 어떨까? 남부에 대해선 아파트, 발전, 산업단지 등을 연상했지만 북부를 두고는 비무장지대, 멀다, 생태자연 등을 꼽습니다. 서울을 타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인데 경기 남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반해서 경기 북부는 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을까요? 경기 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 요소로는 첫 번째가 서울에서 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분할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북부 8개 시와 2개 군의 특별자치도 독립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설치 필요성 동의 비율이 북부는 20%포인트 그리고 남부는 26%포인트 상승해서 수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남부와 북부도민 참여단 간의 설치 필요성 동의 비율이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도정정책 수기공론 조사를 의뢰한 경기도. 조사 결과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은 늘었지만 경기도민 관심을 끌기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특별자치도. 못 들어봤습니다. 네, 저 뭐라고 하시죠?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북도로 나눠서 만약에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먼저 실현을 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더 나아갈 수 있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전 들어봤던 거. 제가 3년 전에 그 연천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북쪽에. 그래서 그때 들어봤던 것 같아요. 북쪽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나뉘어지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오히려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나누는 거면 오히려 그게 좀 차별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서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면은 분리보다는 계속 힘을 합쳐서 발전을 하는 거. 북부 도민도 특별자치도 설치엔 대체적으로 찬성합니다. 너무 발전이 안 되기도 하고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좀 불편한 것도 많고 확실히 없어요. 군인 말고는 거의 없어요. 좀 더 이제 발전이 안 된 이제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더 신경을 이제 써주고 이제 발전이 그런 기대는 있어요. 같이 경제를 살리겠죠. 아무튼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이 발전하면 좋지. 이쪽은 어느 정도 발전했으니까 그 연천 정도 발전해야 돼. 그래야지 저 경제가 살는 거 아니에요? 환경 살리면서 그것도 하고 저는 기사님 편을 들어줘야 돼요. 네. 아직까진 막연한 찬성. 도민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사업은 아닌지,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경제 효과는 가져올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누는 건 하지 말아야죠. 저럴 일이 아니죠. 서민들은 죽겠다는데 저희끼리 싸우잖아요, 지금.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또 시군구 간 갈등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치도를 설립하면서 도청을 어디에다 이걸 만들 것이냐, 저 방대한 기구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갈등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김동연 지사님께서 이것을 바라는 만큼 경기도민들도 그만큼 바라고 있느냐. 지사님이 그거를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자기 주 역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경기도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한 10개에도 안 들어간다. 어떤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북도했다가 굳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북도만 오히려 고립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반대하고요. 공론화까지도 갈 길은 멉니다. 규제 완화 관련 형평성 문제와 지역 간 갈등, 재정난, 생활권 분절, 자연훼손 우려 등에 대한 설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명칭이나 행정조직 개편안 마련도 불가피합니다. 심지어 부수적으로는 의료원이나 도민회, 장학관, 체육회, 신용보증재단 등 기구에 얽힌 출연금, 출자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지 구상안도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서로 누군가의 우리 북부의 발전이 누군가의 손해가 아니라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냐를 찾아가고 합의하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어려운 과정도 많이 있다. 도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 도약이냐 고립이냐 31개의 얼굴 경기도. 국가 균형 발전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이 다가온 가운데 특별자치도 경쟁을 부추길 새 시대를 만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보도한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의지가 좀 남달라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석 기자, 제대로 좀 시행할 것 같다 이런 시선도 있어요? 일단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 전북이 이제 특별자치도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기 북부도 뭐 탄력만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강원과 제주, 전북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네. 그 강원 특별자치도나 전북 특별자치도는 단순히 격상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선출직만 해도 경기 북부 도지사를 또 뽑아야 되고 교육감도 또 뽑아야 하니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소모되는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게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행정구역도 17개 시도에서 18개 시도로 바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명칭을 두고도 좀 문제를 제기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 강원은 강릉, 원주, 전라도는 전주, 나주, 경상도는 경주, 상주 이렇게 주요 거점 도시의 앞 글자를 따서 붙인 게 명칭이 그런데 경기라는 명칭은 단순히 수도 중심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려시대 때 수도 개경, 그러니까 지금의 개성을 말하는데 이 개성 주변에서부터 남쪽까지 이제 경기도가 확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이제 경기 중심이 북부였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경기 특별자치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경기도 남쪽은 경기 남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북도를 줄여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경북인데 네. 이미 이 경상북도가 경북이라는 것을 또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경기북이라고 통용하는 게 쉬울 것 같긴 한데 이 영업용 차량 번호판처럼 두 글자 약칭 사용이 불가피해지는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제 이게 생기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10번째 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 효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경기도는 이 DMZ 브랜드 가치를 이제 209조 원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연간으로는 이제 4조 5천억 원을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DMZ 한강 하구에 남북 공동 경제 특구를 조성하면 북측은 이제 79조 원, 남측은 25조 원의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찬성 의견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 또 이제 뭐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좀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경기 북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그 고양 특례시는 네. 이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뭐 설문 이런 뭐 논의 이런 게 네.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김포시도 이제 북부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은 이 엄밀히 보면 이제 한강 이남에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도 경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 네. 전북은 이제 생명 경제를 기반으로 세워졌는데 강원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자치도로 접어들었어도 아직 뭐 역점 사업이나 이런 게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 경기 북부 역시 치밀한 목표부터 세우는 게 분도나 특별자치도보다 먼저 이제 앞서서 논의가 돼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도 굳이 반대를 하지 않겠지만 북도를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뭐 수도권 규제, 상수원, 군사보육 구조 이런 것들이 북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지사님께서 경기 북부가 잠재력이 있다, 경쟁력 있다, 자생력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특별자치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북도 주민 입장에서 특별자치도 하면 좋죠. 근데 너무 이게 정말 수도권 이기주의로부터 나온 발상이고 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경제도 잡고 민심도 잡고 환경도 보존해야 할 방책 좀 같이 논의해야 할 시점인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혹에 연루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중 가장 이목이 집중돼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키맨 중 하나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진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이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거의 매주 하루씩 재판에 출석하고 대장동 성남FC 범죄 혐의가 조만간 기소되면 재판 출석과 재판 준비의 시간을 다 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정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이 발언을 두고 검찰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격주로 3회에 걸쳐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 그러나 이 대표는 이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고 더 나아가 검찰을 향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몰랐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왜 문제 삼지 않았냐는 겁니다. 오전에 재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이 사실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주관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어야 안다고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며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증거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의 팽팽한 기싸움,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의견이 갈립니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누군가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자체는 주관적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공정선거를 방해할 정도로의 거짓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공표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즉흥적으로 대답하고 당시 기억에 따라서 반박한 거에 불과하다면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있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일명 이재명 판례로 알려진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근거가 된 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해당 판례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비슷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특히 토론회 같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발언까지도 엄격하게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면 헌법상의 정치 표현이나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CK 최진영 변호사는 과거 판례의 경우와 이번 기소 내용은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 최 변호사는 즉흥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번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TV에서 아나운서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은 이미 질문 내용을 당사자에게 다 알려준 그런 상황 속에서 대답이다라는 점에서 달리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내심의 의사 영역인 만큼 유죄 선고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내심의 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서 사실 유죄가 선고될지는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분이 없다는 의미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걸 다투을 때에 과연 그러한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가려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약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STO와 토큰 증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좀 공모 및 사모 규제 체계 정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토큰 증권이 아무래도 기존의 이 상장 증권처럼 대량으로 발행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공모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토큰 증권은 주로 이제 수익 증권 또 투자 계약 증권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좀 나옵니다. 김철원 세무사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융위원회가 기존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었던 토큰을 증권성이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방안에서도
직접 언급하셨듯이 이제 카사코리아의 조각투자증권들이 상당수 이제 토큰 증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각투자증권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아무래도 수익증권,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증권으로 생각을 하다 본 거니까 수익증권 발행이 아마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두 분께 질문을 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증권의 경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기존에 이 투자 계약 증권이 발행된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건데요. 작년에 이 뮤직하우스 사태 때부터 이제 좀 언급이 되긴 한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가 이 조각 투자에 대한 대응 때문에 이 투자 계약 증권에 대한 이 법적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번 STO 정책에서도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차 변호사님 먼저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예, 그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 영역에서 활동하시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계약증권을 마치 이제 뭐 어떤 발행할 수 있는 증권처럼 이제 좀 인식을 해오셨고, 금융법에 대한 지식 없이 이제 블록체인 업계와 일하시던 분들도 사실 이런 인식 하에서 접근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에 운영되던 이제 자본시장법 제정 TF팀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뭐 어떤 발행이 되는 그런 증권으로서 유통된 게 아니라 어떤 권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상 절차 없이 막 발행이 다수이나 돼서 막 유통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해서 뭔가 이제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자본시장법상 써 있는 여러 증권 유형 중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재를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투자계약증권은 원래 이제 이럴 때 사용하려고 도입한 개념이었고, 즉 정리하면 이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되는 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발행할 수 있는 증권으로 이제 좀 바꿔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토큰 증권 규제 체계 정비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공모 규제를 좀 일부 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토큰 증권 규제 체계 정비 시에 이제 기존에 혼자서는 이제 투자하기 어려운 뭐 고가의 미술품,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쪼개서 사는 뭐 조각 투자 증권을 수용하는 것도 이제 커다란 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였고, 이런 조각 투자 증권은 이제 규모에 좀 한계가 있긴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배를 한 척 사는 것보다는 뭐 그림 하나가 이제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이제 이와 같은 조각투자증권과 같은 이제 토큰 증권이라 해서 또 투자자의 수가 또 50인 이하가 될 거라는 보장은 없죠. 또 조각투자인 만큼 조그맣게 여러 명이 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금액으로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하게 되므로 50인은 아마 금방 넘을 겁니다. 근데 이제 50인 넘는 사람들에게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공모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는 이제 증권신고서라는 걸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에 이제 이것을 심사하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그 규제를 일부 좀 완화를 좀 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그 세부적으로 바뀌는 내용들이 좀 많지만 가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액 공모 방식의 자금 조달이 10억 원에서 30억으로 좀 증액됐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규모가 그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소액 공모라고 저희가 불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권 신고서도 별도로 제출을 하지도 않고 회사의 재무적 상태에 관한 서류 및 뭐 투자권 뭐 권에 대한 관한 서류들도 그 중에서는 일부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는 좀 권리가 좀 완화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다수인에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러한 소액 공모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것들의 금액의 기준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었었는데, 이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30억으로 증액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유통 체계 정비로 좀 넘어와서요. 이 토큰 증권 유통을 위한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거래 중개를 또 하는 새로운 금융업이 도입이 좀 된다고요? 네, 그 기존에 이제 증권과는 다소 이제 색깔이 다른 그런 유형이 이제 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거래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금융업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나 수익증권은 이제 개별 하나하나의 규모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뭐 이게 상장되기는 좀 어렵고, 반면 이제 증권은 이제 또 거래가 되어야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한 이제 기업 자금이 조달이 좀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그 한국거래소 밖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개를 위해서 이제 별도의 금융업 유형을 이제 마련하고, 한국거래소에서 또 이런 것들만 조금 이제 거래될 수 있는 작은 시장을 또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시장에서는 이 투자계약증권 그리고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에 대한 또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혹시나 이를 통해서 새로운 또 뭐 사업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자금 조달의 기회가 좀 열리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위가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스타트업들은 좀 이를 통해서 돈을 벌기 좀 어렵다라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거 어떤 의견이 맞는 걸까요? 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증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고 이제 법 제정이 되어서 새롭게 정비가 제도된다고 한다면 라이센스를 추가적으로 하나 신청을 해서 뭐 이것을 이제 하나의 부서에서 있는 것처럼 업무를 좀 처리하게 되다 본 거니까 이게 회사의 명운을 바꾼 정도의 급한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부서 하나 만들고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난 뒤에는 네. 사업이 잘 된다고 한다면 그걸 잘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부 하나만 폐쇄하기 때문에 좀 기존의 금융시장에 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제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느냐 추진한 뒤에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이제 회사 자체가 전망의 갈림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형 사고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융업의 특성상 아무래도 금융위원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엄격한 규제를 좀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토큰 증권 투자 한도를 둔다고 하는 등의 이제 예외적인 규정을 좀 두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좀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좋은 기회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희 쪽에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2주에 걸쳐서 토큰 증권 STO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좀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증권 시장에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니까 자, 유의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경기도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 경기도 의회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조례 의결 등 추진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올해 중엔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민의 87%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을 촉진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도민 대다수가 공감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반대편으론 경기도 내 정서가 보수와 진보로 더욱더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다는 위험성과 지역의 형평성, 비용 문제 등으로 신중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가 여야 간 싸움, 나아가 정쟁의 싸움 소재로 쓰여져선 안 되며 특별자치도가 본연의 지방자치제에 어떤 연관성과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부터 선제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